저는 2014년도부터 보험업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5,000원도 없는 아빠였습니다. 네. 제가 딸이 둘인데 지금 이제 11살 그리고 이렇게 8살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이 끝나면요. 그 앞에 이제 꼭 그 세계 과자점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 꼭 가재요. 가요. 가서 이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보험업 하면서. 네. 근데 이 기분을 아직도 잊지 않고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멘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제 내가 생각했던 곳. 예. 그러면 오늘도 내일 어느 자리에 있을 건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뒤, 한 달 뒤에도 내가 있을 자리는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은 내가 어느 곳에 있을까라는 목표 설정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DB영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 내가 얼마를 할 건지 이걸 미리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통계치가 나오게 된 이유는 DB를 20개를 써서 혹은 30개를 써서 나는 매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통계를 먼저 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개 했을 땐 이 정도, 30개 했을 땐 이 정도 해서 1년 평균을 내서 나온 통계치 자체가 내가 매출을 얼마를 하고 싶으면 DB를 몇 개 정도 사용을 하면 이 매출을 꼭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3년도 8월에 입사를 해서 2023년도 9월에 월납 480만 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때 단기납 이슈도 있었고 뭐 그냥 운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근데 제이어스 사업단 총괄이 매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1등 매출이 막 1,000만 원대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달은 제가 운이 좋아서 480만 원으로 1등을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그 강의의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TA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1차 방문했을 때, 그리고 2차 방문했을 때 클로징이 될 수도 있지만 3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B영업의 이제 시작이죠. 고객님이라고 하십니까, 혹시? 통화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고객님이라고 하십니까? 네. 저희는 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혹은 누구누구, 나이가 좀 어리면 님이라고 그냥 합니다. 고객님 말고 님을 고객을 빼버려요. 네. 그래서 누구누구님 맞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누구누구 선생님 맞으십니까? 라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TA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심리냐면, 보이스피싱인가? 혹은, 내가 뭘 잘못한 느낌인가? 아니면, 이 사람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있지? 누구누구 고객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 무슨 서비스구나. 바로 직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구누구 님, 누구누구 선생님라고 얘기하면, 그런 심리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누구누구 님 혹은 누구누구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약속을 잡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 담당자로 배정이 됐는데요. 주변에 설계사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 관리받고 계신 설계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십니까? 만족스러우세요? 라고 먼저 한번 떠봐요.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우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설계사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해서 저의 소개를 쭉 이어나갑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고객도. 그 베네핏을 나를 만났을 때, 1시간을 투자를 하든, 1시간 반을 투자를 하든, 투자를 했을 때,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득은 무조건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드릴 수 있다.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방송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보험 방송을. 예. 보험 방송만 한 5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TA를 할 때 그 보험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방송에 뭐 몇 채널에 뭐 몇 회 다 엄청난 다수 몇 년 동안 진행을 했던 이런 사람이랑 만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시간을 내셔야죠.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시간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면서 약간 강자 영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TA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방송을 많이 나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제 팀장님이나 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냥 확고하게 질러버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을 잡잖아요. 약속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하십니까? 이제 제 소개가 끝났어요.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하십니까 혹시? 저는 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선생님 평일 주말 언제가 편하세요? 그러니까 언제가 편하십니까? 말고 저는 언제가 편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퉁명스럽죠? 그 다음에 평일이요? 오후, 오전 선택하세요. 선택을 했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죠? 그러면 수요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잠시만요 선생님, 저도 스케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서는 한 3초 정도 있습니다. 자, 일정이 없어도 이렇게 좀 해요. 그래서 3초 정도 있은 다음에 선생님 저는 이번 주는요 내일 오전밖에 안 돼요. 내일 오전에 뵈시죠. 내일 오전에 시간 내세요. 이렇게 그냥 들이박습니다. 왜 이렇게 들이박을 수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어차피 DB 구매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비용 때문에 계속 이 고객을 계속 뭐 안으려고 줄질질질 끌려가다 보면은 어차피 계약 안 나와요. 이제 저도 DB 영업을 꽤 오랜 시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DB를 더 써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날 따라올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마인드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일정 잡을 때 오전, 오후, 평일, 주말 그냥 단순 명료하게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이 잡히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방문해야 될 주소를 지금 불러줘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방문해야 될 주소지를 지금 불러주세요. 문자로 남길게요. 문자 볼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그냥 지금 불러주세요. 지금 적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잠깐만요 하더니 막 계속 그냥 얘기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걸러질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주소를 안 알려주거나 끝까지 끝에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만남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데이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제 약속을 잡고 장소까지 받았으면 약속의 이행에 대한 문자 혹시 보내십니까? 이제 상담 일정 안내 해가지고 쭈루루루 잡으시죠. 저는 거기에 상담 일정 변동을 3일 이내에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주의사항으로 좀 남겨놔요. 3일 이내에 변동할 수 없습니다. 꼭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과 제 프로필을 같이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저런 방법들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약속이 좀 덜 깨져요. 깨지는 건 또 깨지는데 좀 덜 깨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만납니다. TA가 됐어요. 만났어요.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죠? 혹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네. 어색함을 먼저 깨는 대화를 네. 하려고 해요. 저도 저렇게 합니다. 어색함 깨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어색함을 깰 때,
약간 내 자랑거리를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전화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예. 뭐 상을 받고 뭐 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내 주시는 게 저는 조금 더 DB 계약 확률이 높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기 자랑 같지만 이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증권을 보고 이제 보장 분석을 할 때에 질문 사항들이 없어집니다. 예. 질문이 점점 좀 많아져요. 막 이런 아무런 그 커리어 없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전문가야, 뭐야 하면서 질문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그러다가 신입분들이나 경력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창이 탈탈 털리는 그런 경우를 맛보게 되는 거죠. 자. 경력이 없으면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력 없을 때요? 경력 없을 때는 저는 신입교육,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이어스 와서는 말고요. 그 전에 이제 또 신입교육을 진행했던 적이 많은데, 신입은 아예 그 질문들이 안 나오는 그 스크립트가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안 나오게끔 막은 다음에 빨리 상담을 종료해서 일어나는, 예. 한 30분 이내로 빨리 일어나는 그 상담을 많이 합니다. 예. 자, 맞습니다. 지금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니즈 환기를 하고요. 상품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혹시? 상품 이야기 저는 진짜 짧게 합니다. 한 10분? 10분 정도? 10분, 15분? 네. 10분, 15분 정도 상품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나머지는 이 사람과 나의 그 유대감 쌓는 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도 와서 좀 들어봐라. 이 양반 괜찮다. 이렇게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때 이제 니즈 환기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을 제가 나열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직업, 가족력. 그러니까 그 유대감 쌓는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지나간 뒤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요. 그래서 가족, 그 다음에 후유장애, 기존 병력, 니즈 환기북을 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플랜 제시하고, 선 클로징, 후 클로징.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선 클로징은요, 1차 방문 때 클로징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1차 방문 때 클로징이 되면 그냥 2차 방문 때에는 사인만 받아가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가족력으로 컨셉 잡기라고 이제 주제를 정해봤는데, 이때는 안내심 집중 보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만 파잖아요, 우리. 그걸 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족력이 없다면 막 보험료 30만 원, 40만 원 내고 있는 40대 남성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냥 거꾸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갱신형, 비갱신형 합쳐가지고 암진단비가 막 1억 원씩 들어가 있고 내심이 뭐 4천, 5천씩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가족력이 없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꺾어야 돼. 어차피 우리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 암은 한 5천 정도 가지고 가시고 뇌심은 2천으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비갱신형으로 만들면서 지금 40만 원 내고 계신 거 20만 원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가시죠. 그러면은 다 좋아합니다. 보험료 떨어진다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반대로. 후유장애입니다. 이건 돈 받아주는 거죠. 저는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압박 골절, 그 다음에 골절, 뇌출혈, 사망, 교통사고 뭐 다 해봤는데 일단 프로세스를 좀 먼저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넘어갈까요 혹시? 네. 지금 저는 이렇게 해요. 이제 만나서 아까 그 가족에 대한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풀면서 이 부분도 꼭 물어봐요. 가족분들 전체 혹은 내가 아는 지인들을 통틀어서 어디 사고 나서 혹은 어디 아파서 수술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하나둘씩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상해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해당 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일단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서류를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서류는 지금 실손 청구하셨던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쯤 어느 뭐 압박골절로 입원을 일주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너네한테 청구한 그 병원 서류를 내가 지금 불러주는 팩스 번호로 보내줘라고 하면은 뭐 한 10년 전 것까지도 다 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옵니다. 예, 그걸 받아요. 쉽게 보내줘요? 네, 고객이 보내줍니다. 요청하면? 네, 고객이 요청했을 때 고객이 요청해야 됩니다. 이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통화해 주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제이어스에 협력되어 있는 한인율 있죠? 예, 거기 이제 손해사정사분께 서류만 톡 토스해 주시면 딱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서는 바로 진행합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압박골절 못 받은 게 있었는데 후유장애가 1억이 가입돼 있었다. 근데 압박률이 좀 심해서 30%가 나왔어요. 그럼 3천 나오는 거잖아요. 예. 3천 받았어요. 어떨까요? 미치죠. 예?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 저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전국으로 다니는데 강원도 정선의 한 아파트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압박골절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골다공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깎이긴 했지만 20% 받았거든요. 20% 받아가지고 2,400만 원인가 받아들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돈 받기 전까지는 야, 그 양반 사기꾼이다. 어찌 돈도 안 받고 이걸 받아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며칠 내로 입금 내실 거예요 하고서는 전화 끊고 며칠 뒤에 입금이 된 거죠. 2천 몇백만 원이. 그러니까 갑자기 저보고 오래요. 부녀회장 모셔다 놓고 부녀회장이 마을 사람들을 그 여성분들을 다 그냥 끌어다가 앉힌 거예요. 경로당에다가. 경로당에서 막 하루 왼종일 그냥 상담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받아들였던 기억도 있고 이제 뇌출혈도 가능하고 이제 반신경마비 되면은 질병우유장애 3에서 100%짜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우유장애 80% 이상도 반신경마비 정도 됐으면 8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질병우유장애도 몇 번 받아들였고 이런 거 받아들이면은 본인 건 못해도 소개가 무조건 나옵니다. 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전설이 돼요, 전설. 네, 그 동네의 전설. 예를 들어 압박골절이라는 거를 네. 어떤 진행 과정 가운데 압박골절이라는 거를 네. 진단을 받게 해서 받아내는 아니면 받았던 거를 네. 그냥 그 진단을 받았던 거를 진단한 네. 것을 받게 해주시는 건지.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2015년도쯤에 낙상으로 인한 압박골절이 됐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압박골절이 돼서 그냥 입원하고 퇴원해서 그냥 막 살고 있었어요. 근데 조충이라는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나 그런 적 있어 해갖고 얘기를 해준 거죠. 조충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 양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2015년도 거면 뭐 3년인가 5년인가 되면 못 받는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후유장애 진단 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3년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원 서류 받는 방법을 통해서 그때 분명히 청구를 했었을 거니까요. 네. 서류 받아서 손해사정사분께 토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 진행을 받죠. 그때는 안 됐던 사례가 네. 더 세심하게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해서 받게 해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압박골절은 어느 지방에 많으냐면 이제 그 농촌 지방 있죠. 어촌에는 잘 없고요. 농촌 지방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밭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자빠지는데 압박골절이 돼요. 골다공증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보험이 뭐가 있냐면 농협생명에 그 조합원 보험을 가입시켜놔요. 근데 거기에 후유장애가 많으면은 2억 4천씩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영월분도 좀 많이 탔던 적이 있고. 예. 그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소를 끌고 가는데 이 할매가 나이가 엄청 많아요. 85세인가 6세인가 그래요. 근데 엄지손가락을 그 밧줄에다가 끼인 거예요. 소가 그대로 간 거죠. 엄지손가락이 빠졌어요. 예. 근데 그걸 접합수를 했는데 그것도 10% 받았죠. 예.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물론 손해사정 일 보고 난 수수료도 약간 소개비 형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것도 받고 소개도 받고 예. 부가적인 수입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돈으로 DB를 샀어요. 예. 근데 또 이거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돈이 1도 안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돈이 1도 안 남는다. 예, 그래서 막 20만 원, 30만 원씩 그냥 지어주십니다. 예. 자,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좀, 제가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무릎 관절, 고관절,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형상증, 자궁근종, 난소낭중, 유방, 섬유선종. 이거 이제 간편으로 따졌을 때 입원 수술만 없으면 3개월 넘어서 이 질병 갖고 있어도 보험가입 되잖아요. 그죠? 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까 그 병력 체크하고 막 가족력 체크 막 하잖아요. 거기서 다 나와요. 체크하다 보면은, 허리 안 좋으세요? 섬유선종 있으시네요. 무릎이 인공관절 하셔야 된다고요? 많이 안 좋으세요? 다 달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라는 소견 받으셨나요? 아, 그래요? 안 받았다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안을 하는 거죠. 질병의료장애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 이빠이 넣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비, 종수술비 등등등을 여기저기 다 넣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료 한 3, 40만 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보험금으로 받는 게 몇 천만 원 단위 될 거고, 그런 식으로도 플랜 제안을 합니다. 최근에도 무릎 관절 받았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로 그것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받았냐? 제가 섬유선종도 받았었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2대 혈관 질환 있죠? 뇌심장. 이 경우에는 기저질환으로 앓고 계신 분들은 스텐트를 박아놓고 나서 얘기만 들었었어요. 10년 안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 다시 박아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험하다 보니까 스텐트를 받고 혈전용해제를 계속 드시는 분인데 이게 밑에 이제 이제 하지로 가는 이 혈관들이 좁아진대요. 이 약을 먹으면. 그러면서 통증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면 혈관 확장술을 합니다. 네. 이것도 많이 받았어요. 네. 이거 1,500만 원인가? 수술비만? 그렇게 받았어요. 뭐 이렇게 저는 영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 아까 네.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네. 라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소견이 나오면- 소견이 나온 상태에서도 보험 가입하는 3개월 넘어야죠. 네? 3개월 넘어야죠. 3개월. 그렇게 네. 알리르무 고지 사항만 비껴나가면 되니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예로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질병의료장애는 약간 이래요.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인공관절은 내 관절을 바꾼 거잖아요. 네. 이건 나옵니다. 이건 손해사정 쪽에도 확인한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무릎 관절, 고관절, 경관절 다 포함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족력 파악한 다음에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저거 받을 수 있어요까지 나왔어요. 저한테 계약을 안 할까요? 무조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미 클로징이 된 거예요. 2차 때는 그냥 사인만 받는. 선생님 이거 해제하라고 말씀드렸죠. 해제하고 사인하세요.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일 베스트. 네. 그리고 이제 1차 때 이야기가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바빠요 하면서 빨리 일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1차 방문 때 막 제대로 안 듣고 얘기해봐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 시간 내서 오셨죠. 저도 시간 내서 왔고요. 시간 쓰고 기름 쓰고 돈 써가면서 온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서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약간 이 사람들의 태도를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인식도 조금씩 바뀔걸요. 지금 아직도 보험 인식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네. 고객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서 네. 뭐 집중력이 더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더 안 하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호하게 끈커매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런 태도로 들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껏 영업하면서 진짜 태도가 이상하게 흔히 얘기해서 진짜 양스럽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꼭 이 방식을 썼거든요. 네. 똑바로 들으라고. 네.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어차피 그거 계약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끌려가야 돼요. 끝까지. 저는 너무 싫어요. 끌려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단호하게 똑바로 들으셔요. 선생님 시간 내셨죠? 저도 시간 낸 거예요. 시간 써서 돈 써서 우리 여기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들으셔야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별말 없어요. 대부분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오히려 좋게 봐주세요. 얘는 제대로 된 애구나. 좋게 봐요. 근데 한 분이 있었어요. 강원도 춘천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프로 골퍼인지 아니면 피칭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7층 건물이었는데 7층에 글로벌 금융 판매가 있었고 1층 이디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커피값을 계산하는데 저는 커피값 절대 계산 안 하거든요. 네, 뒤로 빠져가지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알아서 사요. 네. 사잖아요. 저는 여태껏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각자 계산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보통이 아니네. 이 사람, 이 여자도 굉장히 좀 젊은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제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썼죠. 그럼 저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셨어요. 진짜로. 처음 경험해봤어요. 거기서 혹시 네. 말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가세요 했죠. 네.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그런 고객은 저도 필요 없어요. 그 뒤로 네. 그분이 다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안 왔고 안 했어요. 서로 안 했어요. 단절. 네. 네. 저 차단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 도중에 오간 건데 처음에 저는 들어갈 때 글로벌이 있는 걸 봤고 1층에 이디야가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7층 글로벌에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뭐 반포기 상태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자 해서 했지만 네. 아니야 다를까 그렇게 됐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주머니들 막 우르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상담 갔는데 4명, 3명 이렇게 우르르 나와가지고 뭐 상담을 하는데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요.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맞아. 야 이게 내 혈관 이거 100%짜리 이거 갖고 가야 되고 야 봐봐 이거 이 사람 똑같은 얘기 하잖아. 그래서 뭐 보험 가르라고요? 이런 식으로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 태도 안 좋으면 나 일어날 거라고. 나도 시간 써서 돈 써서 온 건데 우리 어머님들 상담 잘 들으셔야죠. 저 만나서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버실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테이블 있죠? 테이블을 탁 내려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쥐 죽은 듯이 듣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험하게 생긴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게 먹혔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서 상담을 여태껏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3, 4년 전에 준비했던 그 선생님들이 전화 오셔갖고 간혹 그 설명 불충분으로 저를 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사 설계사들 만나가지고. 네. 그럴 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죠. 옆에 누구 계시죠? 저한테 그런 거 안 통하니까 선생님 그분 관리 잘 해주실 분인 것 같으니까요. 잘 받으세요 하고서는 그렇게 넘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화가 와요. 네. 다시 전화가 와서 얼마 전에도 강릉에서 이제 계약했던 고객인데 요번 연도 초인가 그러니까 2년 된 계약을 해지하고 친구분한테 갈아탔더라고요. 근데 그랬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요번에 또 리모델링을 했죠. 리모델링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네. 3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이. 3차까지 가는 경우는 처음에 만나서 그러니까 1차 방문 때
니즈 환기를 하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그 인지가 안 되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2차 방문 때 방문을 해서 사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안 되신 분들. 벌써 초격서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얘기만 들으러 나온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냥 3차 잡으세요. 3차, 4차, 5차 잡으셔야 됩니다. 대신 끌려가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이때는 저도 살짝 사람 그 스타일이 성격이 너무 좀 뭐 같지만 않으면 살짝은 끌려가줘요. 이때는 3차까지 갔을 때는 단지 좀 규모가 좀 있어야 되겠죠. 계약 규모가 좀 있어야 되면 이제 갑니다. 3차, 4차까지 갔을 때 똑같은 얘기 한번 다시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소비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3차, 4차 가시는 분들은 끝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고이고이 있다가 3차 방문 때, 4차 방문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저는 10년 동안 이 일을 했고요. 저는 5년 동안 방송을 한 사람이고 선생님들 청구하는 거 내가 다 방문해가지고 청구 서류 수거해서 내가 청구한다. 증거 보여드릴까요?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팩스 온 거 다 보여줘요. 이런 데도 안 하신다고 그러면은 제 고객이 될 자격이 없으십니다. 하고서 일어납니다. 약간의 감영업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조금 더 편한 방법, 그리고 확률 높은 방법,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을 찾은 것 뿐이에요, 저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인카에 이렇게 많은 DB가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건, 저기 인카 DB에 보면요, M-스토리 있죠? 저거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확히 안 저기 이관 DB 있죠, 이관 DB. 이관 DB 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보면 리멤버 있죠. 리멤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방문이 원래 GH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는 G랑 H를 씁니다. 방문. GH. 그 다음에 사업 단건은 테이크 5 이거 써봤는데 좀 저기 했고요. 화재 보험 이거 괜찮습니다. 화재 보험. 그리고 마케드. 마케드는 다들 아시는 브랜드죠. 마케드. 그렇게 썼고요. 제일 좀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버 DB. 그러니까 인카 자체 DB 신청할 때 실버 1, 2, 3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1, 2만 썼습니다. 1, 2. 실버 1, 2.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시잖아요. 맞죠? 네. DB 못 쓰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제 니즈 환기북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냥 대략적인 전반적인 내용만 한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서 노트북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는요, 생명보험 이렇게 손해보험 이렇게 많은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이렇게 많은 줄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저도 이 업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막 이렇게 농담 따먹기 식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보험료 비교하면서 가입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비교 못 합니다.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보면은 메리츠 화재가 14만원, 그 다음에 흥국 화재가 20만원이에요. 6만원 차이 나서 6만원이 12달이면 72만원, 10년이면 720만원, 20년이면 1440만원 차이가 납니다. 비교해봐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 이용해서 3초면 돼요. 하고서 넘어가고 우리한테 관리받으시는 분들만 이 병원 종합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선생님. 저희한테 관리받으시는 분들만 되는 거예요. 하고서 넘어가고요. 자, 오늘 볼 건 이거예요. 보험료가 저렴한지 적정한지 충분한지 비갱신형인지 지급 제한에 문제가 없는지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알아봐야 될 거는 따로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실손, 암, 뇌심혈관, 수술비, 뭐 상해 담보, 그 다음에 간병인과 치아보험 이게 다예요. 사람 보험에.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래도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모르는 걸 이용한다라기보다 모르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면 상담이 더 미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 미궁으로 빠져요. 예. 이것도 진짜 그냥 쉽게 설명합니다. 선생님, 이 5가지 암 보이시죠? 여성분이에요. 유방 자궁암 작게 받고 싶어요? 아니죠. 그럼 이거 체크해 볼 거예요. 이따가. 아시겠죠? 하고 넘어가요. 끝. 표적 항암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보장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뭐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100%, 67.5%, 90.1% 뭐가 제일 좋아요? 100%요. 그쵸? 이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넘어가요. 자, 심장질환. 저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요. 갱신, 비갱신. 이건 진짜 쉽게 설명합니다. 여기가 서울이에요. 부산까지 택시 타고 갈까요? 비행기 타고 갈까요? 뭐가 제일 싸요? 비행기가 제일 싸죠? 비행기는 비갱신형이고요. 택시는요, 계속 메타기 올라가죠? 갱신형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엔 싸요. 후엔 비싸요. 자, 그 결과값이 이겁니다. 신한라이프 상품이고, 자, 52세에서 67세 올라갈 때, 이제 요렇게 계속 계산해 주는 거죠. 이거 총 납입보험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넘어가고. 실손. 이거는 질문사항이 있을 때, 솔직히 저도 실손을 다 못 내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몇 %니,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들만 알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저축하고 계세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다음엔. 저축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만 갈리는데,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은행에 예적금만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얘기해줘요. 이거 뭐, 1, 2,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인내와 고통으로 쌓은 수익을 세금으로 낼 수 없습니다. 10년 투자했는데, 10년치 중에 1.5년의 수익을 세금으로 낸다면, 선생님 인정하시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게 보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뭐 얼마나 되는데요? 자, 납입을 시작하고 10년째가 되면 124.2% 이거 푸보년대입니다. 이걸로 이제 밀어붙이죠. 그러면 좋네요. 근데 많이 가지고 가시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해지될 수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고객이 50을 하고 싶다. 30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물론 50 받으면 좋은데 리스크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고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가지고 다니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것도 그냥 자료죠, 하나의. 이제 오래오래 사는데 선생님 나중에 연금을 여기서 가장 그냥 알짜배기 질문은 연금을 얼마 받고 싶으세요? 국민연금 지금 얼마 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국민연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모르죠.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 막 공직자분들이나 공무원, 그 다음에 교수님들,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를 받을지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정말 원 단위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이 연금이면 만족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그럼 더 받고 싶으세요? 더 받고 싶죠. 얼마를 받고 싶으시냐고 물어보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고 싶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교수님 상담하시는 분 있습니까? 교수님? 대학 교수? 없으십니까? 대학 교수님들 혹시 만나시면 사학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사학연금은요, 이제 그러니까 사학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외적인 수입이, 이거 개인마다 좀 차등이 있는데, 외적인 수입이 뭐 1억 이상이다. 그러니까 사학연금 외 수입이 1억 이상이다. 뭐 1억 5천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학연금이 줄어듭니다. 네. 종합소득. 네. 종합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했을 때, 이제 사학연금 외 수입이 1억에서 1억 5천이 넘어가면 사학연금이 반절로 줄은다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좀, 아쉽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내가 그동안 연금 낸 게 얼만데. 예. 이런 경우에 추천하는 상품이 유민석 본부장님 교육 들으셨죠? 네. 유민석 본부장님 그 상품을 하면요. 이자 소득세 면제되는 건 알고 계시죠? 연금 소득세도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금액을 굉장히 세게 받을 수가 있어요. 막 200, 400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상품은요, 이자 소득세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 받으실 때 소득세 내시잖아요. 그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연금 받다가 사망하면요. 보통 그냥 책임준비금을 주던지 아니면 아예 안 주던지. 근데 이 상품은요, 연금 받다가 사망하시면 남은 적립금을 줍니다. 상속을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법인입니다. 법인. 이 니즈환기는 법인 사업자까지 갑니다. 법인 사업자 법인 영업 하십니까? 네. 저는 그냥 이거 여기 앞장만 보여주고요. 선생님 법인 뭐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처음에 니즈환기 풀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법인 사업자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과표 얼마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과표라는 표현을 아는 대표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과표라는 표현을 썼는데 몰라요. 모르면은 법인 컨설팅은 안 받았다라고 저는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일단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주세요. 해서 이제 크레탑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 멘트만 써요. 과표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잘 모르시죠? 지금 뭐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얼마인지 모르시죠?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주세요. 우선은 가지고 가서 조회해서 이제 다시 만날 때는 미리 전화 통화하고 이런 정도는 상담을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WM 센터에 넘기죠. 그럼 같이 가요. WM 센터 저기 이용윤 차장님이랑 같이 가요. 같이 가서 계약을 받죠. 바로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막 이용윤 차장님이 처음에 막 500 그러니까 1000만 원 제시했다가 500 제시했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계약이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튼 좋습니다. 아주 아는 게 많으세요. 이용주 사장님이. 가지급금 숨어 있는 것도 막 찾아내요. 여기다가 숨겼네요. 그죠? 하면서 그 회계 보시는 그 아가씨한테 물어봐요. 그럼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법인에 서류를 받아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죠. 그 크레탑에다가 먼저 조회를 해보고 이거 가지급금 분명히 있는데 저전에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하더니 찾아내요. 그래서 가서 상담할 때 이 가지급금이 분명히 7억 정도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찾았거든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하더니 그 회계하는 아가씨 옆에다 앉혀놓고 여기죠.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전문적이세요. 근데 인증이나 이런 건 안 돼요. 오로지 그냥 잉여금이랑 가지급금만. 그것만 돼요.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소스로 다 드리는 형식이고요.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네. 그냥 저는 DB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냥 제 경험담으로 저는 항상 저희 경력자분들이고 신입분들이고 이렇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능률이 좋으신 분들과 능률이 안 좋으신 분들 뭐 나뉘겠지만 그래도 지금 결과치로만 보면은 잘못된 방향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을 그래도 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제이어스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